안녕하세요, 자연농부입니다. 오늘은 농장 일을 끝내고 조금 일찍 끝을 내고 기농기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요. 요즘에 기농기촌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거든요. 근데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엄청 큰 꿈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. 지금은 3월 달이라서 보통 농가들은 아직은 크게 바쁘지 않을 텐데, 자연농부가 하는 산채농장은 지금 퇴비 작업이 한창이라서 오늘은 비료가 좀 빨리 끝이 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네요. 우리가 기농기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슬로우 라이프니 뭐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고, 그리고 실제 각 도, 시, 군 뭐 이쪽으로 가보시면 기농기촌에 대해서 엄청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기농을 해서 지금 11년 차, 12년 차 돼 가는데 저는 반대하는 쪽입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,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통계적으로도 기농기촌을 하셔서 다시 돌아갈 확률, 그러니까 실패하시고 돌아가시는 확률이 90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기농기촌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, 저도 여기서 10년 정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일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아요. 농촌에서는.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실제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일하는 시간만 가지고 따진다면 뭐 최저임금은 무조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작목 선택, 작물을 어떤 작물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작목을 선택해 갖고 성공을 한다? 그거는 사실상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그러면 기농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? 뭐 TV에서는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. 준비를 오래 해야 되고, 뭐 운영 자금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, 뭐 그런 뭐 여기 뭐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려졌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어떤 작목을 선택하든 간에 결국에 인건비에 죽어나고요. 뭐 탭이나 뭐 나머지 여타 그 어떤 비용들이 작물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그 나머지 부수적인 가격들이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이 왔었을 때 도시민들은 올해는 배추값이 너무너무 좋더라, 뭐 고추값이 너무너무 좋더라, 뭐 감자값이 너무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실제 농촌에서 출하하는 그 가격은 여기가 뭐 너무너무 많아서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뭐 도시에서는 싸게 못 드시는 게 유통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,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기농기촌을 하실 때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러면 기농기촌을 해갖고 성공을 하신다, 아니면 뭐 난 그래도 기농기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교육이 아니라 실제 농가 방문을 많이 해보세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기농기촌 교육장에 가시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일선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농기술센터나 뭐 그 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성공한 농가들이 가서 교육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 세 명이서 볼 수 있는 현실과 실제 농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은 너무 다른 거라서, 제가 TV에서도 가끔씩 보지만 요즘 TV에서 보면 뭐 성공한 농부라고 얘기를 해서 뭐 연매출이 1억이다, 연매출이 2억이다, 뭐 어떤 작목을 했더니 뭐 몇 억이 됐더라 라고 얘기하는데, 실제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시면 매출은 큰 의미가 원래 없는 그런 거라서, 순수익이 그만큼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도전해 보시라라고 얘기하는데, 제가 알고 있는 장목 내에서는 어떤 단일 장목으로 몇 억씩 한다라는 거는, 몇 억씩 무슨 수익을 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. 그래서 기농기촌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생각을 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, 똑같은 땅에 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, 아니면 어떤 작목을 얼만큼 내가 어느 시기까지를 이렇게 뭐 키워볼 것이냐, 그리고 이거에 대한
팔로가 어떻게 내가 다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만들 수 있는가. 절대 뭐 가락동시장이나 농협을 믿고 기농해서 들어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99%는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즘에 강소농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전 정권 때부터 강소농을 만든다라고 해서 직거래가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상태고, 직거래가 가능한 종목으로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시고, 그리고 직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개인 블로거나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, 자기 종목은 최소한 SNS나 개인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출하를 해서 최소한 50%, 많게는 7, 80%까지 소화가 되신다고 자신이 있으시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. 아니면 SNS로 팔 수 없는 종목,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오이나 고추나 뭐 이런 그 보통 농협이나 가락동에서 많이 수매를 하는 종목들을 하시려 그러면 인건비를 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. 그러면 기농 기촌을 하셨을 때 내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, 내가 1년 동안에 커버할 수 있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, 이거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 양에서 내가 일하는 만큼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농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뭐 교육이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,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너무 믿고 그 교육만 믿고 오셔서 어떤 뭐 얘기를 뭐 서로 주고받아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엄청 많은 축제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셔도 우리가 그 축제장에 갔었을 때 실제 농가가 가서 그 축제를 영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거기도 전부 다 유통업자가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농부는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농부들은 내가 생산하고 있는 작목을 어떻게 하면 바로 소비자한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것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들어오셔서 농촌으로 오셔서 어떤 작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작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판로에 대한 문제더라고요. 네, 오늘은 자연농부의 기농기촌에 대한 짧은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.